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 자, 이번 영상은 이제 2023년 11월 11일 CAT 1급 2교시 문제 풀고 있었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델링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선의 길이, 제시된 위치의 선의 길이, 그 다음에 최적까지 산출하고 정답을 산출하는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상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형상 우측면도 보면 아주 기가 차요. 야, 복잡한데 생각하지만 우측면도에서는 그냥 요 70이라는 치수만 보면 되고 나머지 형상들은 싹 다 필요 없어요. 안 봐도 돼요. 저거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이제 단순히 투지도면 가지고 현혹돼서 이 복잡한 걸 만약에 이걸 CAT 2급으로 냈다 그러면 아주 미칠 거예요. 그건 맞아요. 이거 CAT 2급으로 되면 이건 미쳐. 이건 내가 봐도 좀 심해. 이건 너무한데? 내가 생각해도 그럴 거야. 못 그릴 건 아닌데 너무 하기는 해. 너무 엉켜있잖아. 그런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요 치수만 보면 돼. 이 영상은 저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우측면에서 보면 진짜 단순한 거예요. 기본적인 형상은 2개입니다. 2개. 자, 어떻게 2개냐? 바깥쪽에 이렇게 선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요 형상. 요거 하나. 요게 이제 평면도에서 보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 요 직경의 원. 이거 R40짜리 원. 반지름처럼.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 있다. 기본적인 건 이렇게 돼 있고, 단지 이제 첫 번째 형상에서 내부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 직경으로 25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있는 요 승분선이죠.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게 구멍이 깔끔하게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여기 지금 26이라는 간격, 요 깊이만큼 들어가서 실질적으로는 요만큼 돌출이 돼 있는 거죠. 요만큼 돌출되어 있는 형상이 있어. 어느 폭으로 요 폭으로. 요 폭 치수 없다. 뭔 얘기냐? 요 폭과 같은 치수다. 바깥에 홈나 있는 거랑 같은 치수로 저렇게 돼 있고, 높이가 이제 살짝 26mm 적은 상태로 돌출이 돼 있다. 그게 조금 특이한 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여기 오각형. 오각형 구멍이 바닥에서부터 11mm를 남겨놓고 저렇게 뚫려 있다. 이게 다예요. 기본 형상 2개고, 안에 구멍 뚫린 거랑 구멍 안에 돌출된 형상이랑 뭐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우측면도 엄청 어렵게 나왔지만 이걸 내가 나한테 2D로 그리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저 우측면도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그냥 단지 그냥 복잡하네 이거일 뿐이고, 그냥 저 단순한 형태 몇 개를 조합을 하면 우측면도 자연스럽게 저렇게 나온다라는 것밖에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플랜을 짜고 그릴 겁니다. 그리는데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거를 잘 보셨으면은, 우리가 이제 3D 영상을 만들기 위한 프로파일, 닫혀있는 이제 프로파일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정면도에서 다 그리면 돼요. 평면도에서 그릴 게 없어. 진짜로. 전혀 그릴 게 없어요. 이제 어떤 분들은 선생님 각도가 있는데 각도에 있는 요 사선을 만들려면 평면도에서 한번 스케치가 선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물론 이제 좀 솔리드 에디트 기능을 활용하는데 그러니까 응용력이 약간 떨어지시는 분들, 응용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저기 63도 작업을 좀 편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기는 솔리드 에디트로 처리를 하자 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여기서 플러스 버튼 눌러야겠죠. 플러스 버튼 눌러서 새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모노는 꺼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뷰큐브에서 평면도의 우측 하단 모서리를 땅 찍어가지고 등각을 돌려줄 거고요.
자, 그리고는 이제 그려보죠. 뭐 평면도에 있는 요 모양 그려야 되니까 UCS 바꿔줘야죠. UCS 아무데나 한 군데 찍고 직격 키고 X축 어느 쪽으로 할까요? 이쪽으로 할까요? 뭐 각도하고도 상관없으니까 오각형을 그리려면 X축을 요 아래나 아래쪽으로 하는 게 낫겠네. 아래쪽으로 하고 Y축을 이쪽으로 하는 게 낫겠다. 오각형을 그냥 한 번에 반지름만 입력해서 뽑아주려면 이렇게 해주는 게 낫겠네. 이렇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려봅시다. 일단은 여기 큰 원부터 이렇게 큰 원의 반지름이 52네요. 그러면 서클 52네요. 네, 52. 요만하게 작게 나왔다. 여기 이제 큰 원이 하나 있고, 큰 원 이제 앞쪽에 여기 작은 원이 이렇게 있죠. 작은 원이 있는데 작은 원은 반원만 있네요. 반원. 그래서 여기 똑같이 이제 가로치고 R 써 있죠. 반원입니다. 60이 이제 평행하게 돼 있고 뭐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반지름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굳이 반지름 구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서클. 자, 저는 이 원의 중심하고 같이 놓을 겁니다. 같이 놓고 옵션에서 D 치고 62 지름으로 입력하면 되지 뭐. 굳이 반지름 물론 계산하면 31이지만 제가 굳이 31이라고 반지름을 얘기한 거는 선생님 반지름 계산 못해서 그러시죠. 뭐 그런 얘기 할까봐. 솔직히 못하기는 해요. 잘. 암산 힘들어. 사람이니까 뭐 계산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잘하는 거에도 어느 순간 하는 순간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우리가 이런 거 할 때는 계산을 피하는 게 좋다. 지름으로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요게 이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와야 되는데 얼마만큼 와야 되느냐? 그럼 평면도에 써 있죠. 센터에서 센터 거리가 62다라고 하니까 무브. 자, 얘 선택하고 앞쪽으로 이렇게 62mm를 빼주면 돼요. 뭐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평선이 가야겠죠. 이렇게 여기서 수평선이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수평선이 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정리를 하면 트림. 자, 얘랑 얘를 가지고 여기를 잘라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잘라줄까요? 네, 잘라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잘라주고 여기가 이렇게 딱 각이지게 만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2 곱하기 R 27 양쪽으로 27로 반지름 필렛돼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F R 27 그 다음에 다중 M을 입력을 하고 이 원하고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이 원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요 안쪽에 구멍을 처리를 해줘야겠네요. 구멍 처리해주죠. 자, 일단은 구멍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서클 2원의 중심을 잡고 반지름이 25. 뭐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각형 가지고 처리를 할게요. 자, 오각형을 그려줘야 되니까 POL. 중심은 요 원의 중심이고, 오각형을 먼저 입력해야죠. 5를 입력을 하고, 중심은 이 원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게 외접이냐 내접이냐인데 원이 바깥에 그려져 있으니까 이 다각형 기준으로는 다각형이 원의 내접이죠. I. 그리고 원의 반지름이 써있죠. 이거는 R19. 19다. 그냥 입력하고 엔터 땅 치면 이렇게 들어가죠. 제가 이제 UCS를 이렇게 되게 맞춰 놓은 거죠. 그래서 내접으로 반지름이 19일 때 오각형이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필요한 거는 이제 여기 바닥에 있는 요 원인데 요 원은 지금 그리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꼭 지금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양 사이드에 요 홈. 저 홈을 지금 파야 되냐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 저 홈을 파야 되느냐는 건 모르겠고, 이거는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이 둘팔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찍고, 이렇게 해서 둘팔이라고 이렇게 선을 그려줄게요. 요 길이만큼, 요 선을 그렸다고 생각해도 돼요. 요 선을 그렸다고 생각을 하고,
얘를 무브 해가지고 이 선의 중간점을 잡아가지고 이 원의 중심점에 놔줄 거예요. 놔주고 무브 해서 무브하는 것보다 옵셋 하는 게 낫겠네요. 옵셋하고 70이니까 35, 35. 자, 35 위로 35 아래로 35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저거 가지고 이 선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여기 팔 거예요. 여기 파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해줄 건 요 가운데 기둥 요 안쪽에 살짝 26 옵셋 돼가지고 이 선이 있다가 저 기둥이 있다 그러잖아요. 저거를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러면은 일단 준비는 끝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리전을 해줄 거예요. 리전을 해줄 건데 리전은 면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면을 여기 지금 이 형태를 전체를 하나 합쳐서 면으로 만들어 줄 거고 이 원도 면으로 만들어 줄 거고 요 폴리곤도 면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보면 VS 컨셉 지금은 면이 아니라 선이에요. VS 2D 와이어프레임. 자 그러면 이제 R이 G 리전으로 쫙 다 선택할 겁니다. 다 선택하고 엔터를 칠 거예요. 자 그리고는 VS 컨셉 해보면 자, 면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면 지워보면 요렇게 면 만들어져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얘는 면으로 만들 필요 없는데 요 안에 있으니까 내가 선택할 때 쟤를 피해서 선택하려면 귀찮잖아요. 그냥 귀찮아서 만들었어요. 귀찮아서 만들었고 컨트롤 Z 실제로 VS 2D 와이프레임 실제로 이제 제가 면으로 만들려고 한 건 얘하고 굳이 이거 나중에 선택 제외를 하려고 그러면 귀찮으니까 그냥 만드는 김에 같이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해줄 거냐 돌출할 겁니다. 돌출하는데 어떻게 돌출할 거냐 110mm죠 높이가. 예, 여기 바닥에서부터 110mm니까 EXT 2개. 얘까지 선택할게요. 얘까지 선택해서 3개 다 선택하고 한꺼번에 해주면 될 것 같아요. 110mm. 이쪽 방향이 Z축 플러스 방향이니까 그냥 110이라고 입력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110mm가 돌출이 됐습니다. 됐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 여기 63도 이렇게 틀어져야 되잖아요. 여기로부터. 그러면 제가 지금 요걸 어떻게 해준 거냐면 이렇게 안 만들고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네, 이면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돌출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뭐예요? 이면을 이만큼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인 얘기는 그거잖아요. 이면을 돌려주면 돼. 그쵸? 네, 돌려주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돌려줄 거냐? 당연히 솔리드 에디트로 돌려줄 거다. 대신에 이걸 하려면 이제 한 가지 해야 되는 건 제가 계산을 웬만하면 피하지만 계산을 해줘야지. 우리가 필요한 각도는 이 각도고 이 각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90에서 마이너스 63 그럼 몇 도? 27도. 그렇죠? 예. 왜냐면 9에서 6 빼면 3 남는데 여기서 3 빼니까 1을 하나 줘야 되니까 1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7 이렇게 10이 빠지고 27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니까 27도만큼 돌려주면 된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SU로 빼면 돼요. 미리 빼도 돼요. SU 구멍 빼는 거니까 여기서 이 구멍은 빠져. 이렇게 뺐고 미리 뺐고 그 다음에 이제 돌려줄 겁니다. 솔리드 에디트 FR 자, 이면 그렇죠? 구멍 뚫린 요면 하고 기준은 요 끝점이죠. 그러니까 요 끝점에서 자 이제 제가 이렇게 23도 돌아야 되니까 위로 뽑을게요. 위로 뽑으면 저게 반시계 방향이 되죠. 그렇게 뽑는 게 위로 뽑아서 클릭 그 다음에 27도 이렇게 돌려준다. 됐네요. 자 이렇게 돼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쳐져야 돼요. 49mm 옵셋 돼서 요거 처리할 때 좋은 방법은 저는 이제 얘를 복사해서 쓰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얘를 복사해서. 물론 이제 저기다가 이제 선을 그려 49mm 옵셋된 선을 그려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뭐 그걸 하나 선을 그리나 뭐 어차피 지금 UCS가 제가 이쪽이 정면에서 그리기 위해서 틀어놓은 상태잖아요. 그럼 또 UCS를 또
평면이 되게 맞춰주고 뭐 이렇게 작업해주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카피를 해요. 이걸 하나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할 때 이렇게 빼줄 건데 이쪽으로 지금 이쪽으로 빼줄 건데 이때 그냥 마우스로 대충 툭툭 찍어서 빼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빼면서 제가 치수를 정할 거예요. 그래서 한 200mm를 뺄 겁니다. 200mm. 그러니까 200mm를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 복사를 해줬는데 그냥 막 복사한 게 아니라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200mm가 딱 떨어지게 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얘를 제 위치로 갖다 놓으려면 반대로 이쪽으로 200mm를 옮겨주면 돼요. 무브로. 왜 얘를 제 위치로 옮겨야 되느냐? 저는 이 영상을 가지고 여기를 빼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걸 빼주려면 요 면이 49만큼 옵셋을 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걸 뭘로 해주면 돼요? 솔리드 에디트로. 그렇죠? 그러면 솔리드 에디트 해가지고 F의 옵셋에 어느 면, 이 면에 엔터 마이너스 얼마? 49만큼 가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무브 해가지고 얘를 선택하고 여기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무브 해가지고 얘를 선택하고 여기서 다시 이 방향으로 몇 미리? 아까 200mm 왔으니까 200mm 가면 돼요. 200 땅 가요. 이 상태에서 SU 서브트랙트 얘에서 엔터 얘를 빼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49. 딱 되는 거죠. 딱 돼요. 그래서 저렇게 쓴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해됐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 정리됐으니까 어느 정도 정리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이제 바닥 요 원 안 그렸죠. 요거 이제 미리 그립시다. 이제 요 원은 반지름 40이네요. 서클. 아까 중심점 표현되게 냅둔 요 선이 있었죠. 서클에서 이 선의 중간점 찍고 그 다음에 40 해주면 돼요. UCS 안 바꿨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돌출시켜주면 되죠. 돌출시켜주기 전에 어차피 얘랑 합쳐주기 전에 좀 처리해줘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홈도 파야 되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돌출시키는 것도 좀 처리를 해줘야 되고 그런 걸 해줘야 돼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전 뭐를 이용해서 할 거냐 그걸 해주려고 미리 이제 여기서 선 이건 제가 이제 여기는 70mm 간격을 띄우고 그 다음에 여기 28mm 폭을 맞춰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쟤를 그냥 EXT 해주면 돼요. 돌출. 자, 얘를 돌출해 주겠습니다. 이 선을. 그리고 이 선도. 그럼 이제 어느 방향으로 나오냐? 이 방향으로 나와. 이 방향으로 나오는데 어느 정도 남아야 되느냐? 상관없어요. 길게 해가지고 이 형상을 완전히 가로지르면 돼. 완전히 그냥 가로지르면 돼. 뭐 이만큼 가로지르든 이만큼 가로지르든 상관없고 가로지르면 돼. 그리고 이제 EXT 해가지고 이 면을 선택을 하고 얘는 위쪽으로. 뭐 이것도 이 형상을 그냥 삐져나가게. 이 형상을 그냥 튀어나가게 정도 대충 그냥 이렇게 두고 여기서도 EXT 해가지고 여기서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그냥 튀어나가게 해서 마우스로 툭 찍어주고 뭐 해주면 돼요? SU 해서 이 영상에서 엔터 얘를 빼고 엔터 아이고 엔터를 또 둘 다 선택하고 엔터 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그냥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보이나요? VS 컨셉 이렇게 그러려고 선 두 개 그려놓은 거예요. 되셨나요? 저거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UCS래 VS 스티 와이어 프레임.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이제 요 원 돌출해 줄 겁니다. 요 원 바닥에 있는 저 원 기둥. 아이고 이제 UCS를 원래대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귀찮으니까. UCS 뷰큐브 이용할 때 UCS가 틀어져 있으면 막 뷰큐브가 막 획획획 이상하게 돌아가는 게 있죠. 왜 저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이게 좀 어떻게든 3D에서 뷰큐브를 이용할 때 단점이기는 해요. 여기 이제 UCS의 형태를 틀어놓으면 제가 막 지멋대로 난리를 친다. 그래서 저거 뷰큐브를 이용할 때는 항상 UCS는 엔터 이렇게 정상적으로 놓고 쓰는 걸 권장을 해드려요. 가장 기본 UCS로 놓고
굳이 이제 아까 틀어놓은 쪽에서 뭘 그려야 될 일은 이제는 더 이상 없으니까 이제 이 상태로 놓을 겁니다. 이래놓고 이제 뭐예요? ext 돌출을 해줄 거예요. 돌출을 해주는데 얘는 어느 정도 길이 뽑아주면 되느냐? 대충 이제 여기 경사. 여기서 요 점을 지나는 높이 요 정도까지 요 점을 지나게만 그냥 뽑아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 안쪽에서 내가 이 높이를 정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힘들 때가 있어요. 간혹가다 실수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오스냅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안쪽에 있는 선들 때문에 그냥 충분히 길게 빼세요. 어차피 상관없어. 그리고 이제 얘를 뭘로 해주면 돼요? 얘를 합쳐주기 전에 이 각도로 잘라주면 돼. 이 각도는 이 각도 지금 제가 선택한 표시한 면에 있는 점, 이 점과 이 점을 이어가지고 직선을 처리를 한다든가 어느 점을 이어서 직선을 처리해도 상관없고 얘는 3점 슬라이스가 아니라 지금 UCS 상 평면에 해당하는 사선이기 때문에 2점 슬라이스로 끝나요. 그쵸? 네, 좋죠. 자, 2점 슬라이스로 끝납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슬라이스를 할 건데 SL 얘를 슬라이스를 할 건데 2점 슬라이스니까 그냥 선택하고 나서 바로 2점 그리고 이제 2점 그 다음에 어딜 남길 거예요? 여기 아래쪽.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VS 컨셉 이렇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정확하게 돼요. 다시 VS 프레임. 자, 됐어요. 그래 놓고 이제 뭐예요? 합쳐주면 돼요. UNI. 자, 이렇게 합쳐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미리 돌출시켜놨던 거, 얘 빼줘야죠. 얘 빼주는데 그냥 빼주면 안 되겠지. 왜냐면 같은 면에 그래서 돌출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가 그게 아니라 11mm가 올라온 상태에서 빠져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답 나왔죠. 부부. 얘 선택하고 찍고 이쪽으로 몇 미리? 11mm 올려준 다음에 SU. 자, 여기서 얘를 뺍니다. 이렇게 빼면 바닥이 남게. VS 컨셉. 바닥에 11mm가 남게 이렇게 뚫리는 거죠. 됐죠? 남은 거 딱 하나예요. 남은 거 딱 하나. 뭐냐? 요거죠. 요거 튀어나온 거. 튀어나온 거. 그거 뭘로 만들 거냐? 요 선들 가지고 만들면 돼요. 어차피 상관없어. 지금 있는 거. 요선. 이게 이 선이 지금 제가 요렇게 요 두 선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 바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 원 안에 있어. 지금 제일 바닥에 있잖아요. 제일 바닥에 그려진 건데 반지름 40짜리 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돌출되는 건 어차피 저 원에 묻혀버릴 거야. 묻혀버릴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그리고 이 형상하고 겹쳐지는 것도 어차피 요 선과 요 선 사이에 있을 거기 때문에 요 구멍 안쪽만 주의를 하면은 나머지는 이 형상에 묻혀버려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형상을 그대로 이용을 하면 돼요. 저 선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그래서 제가 이제 EXT를 해가지고 여기 하나를 선택을 하면 얘가 그리고 엔터 치면 얘가 위아래로 이렇게 올 거란 말이야. 그럼 얘 어디를 빼느냐? 반대쪽 끝이 어디냐? 여기 밑에 그려져 있는 요 선까지란 말이에요. 툭. 그리고 이제 EXT로 얘가 위로 돌출되는데 이것도 충분히 길게 뽑을 거예요. 충분히 길게. 딱. 그러면 이제 얘가 형상이 겹친다고 하는데 이거를 VS 컨셉으로 놓고 보면 어차피 이 형상은 이 형상보다 작으니까 이 사각형이 지금 이 형상보다 작으니까 어차피 묻혀버려서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겹쳐지는 걸 전혀 제거한다든가 뭐 그런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이 홈 파진 거에도 전혀 영향을 안 주죠. 왜냐면 홈의 요 끝과 끝 사이에 사각형이 생겼기 때문에 홈에는 전혀 영향이 안 가. 단지 구멍에만 영향이 가요. 그럼 이제 구멍에 영향 가는 부분만 해소를 해주면, 그쵸? 해소를 해주면, 그 해소를 해준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이제 여기서 대각으로 26mm 옵셋돼 있는 요 높이, 요 상태를 맞춰주게 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줄 거냐? 일단, 지금 이 상태에서 옵셋 시켜가지고 26mm 자르는 건 불가능이야. 지금 이 그려져 있는 형상들을 가지고는. 그러면 내가 또 여기서 선을 그려가지고 간격을 26mm 띄워가지고 요 선을 잡아줘야겠지.
그럴 필요 없이 있는 형상 가지고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일단 슬라이스를 해줄 거야. SL. 자, 마찬가지 조금 요 사선은 평면도에 그려져 있는 사선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XY 평면과 딱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2점 슬라이스가 가능해.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요. 선택, 그 다음에 엔터. 자, 그리고 2점 슬라이스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엔터 한 번 더 안 치고, 자, 여기 이 원의 중간점, 그 다음에 요 끝에 이 원의 중간점. 그게 뭐예요? 지금 이렇게 선을 그린 거잖아요. 그리고 어디를 남길 거예요? 요 아래쪽을 남길 거예요. 땅 하면 지금 요 높이에 맞춰가지고 딱 이렇게 돼. 근데 맞는 게 아니라 20mm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까지 내가 작업을 해줬으면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 저 선생님 또 저거 하려고 그러지? 아휴, 지긋지긋하다. 얘기가 나올 거야. 얘기가 나오는 게 정상이야. 앞에서 제가 하는 게 뭐예요? 여기까지 했으면 뭐 할 거야? 솔리드 에디트 하겠지. 저렇게 간격 벌어줘야 되니까 뭐 했어요? 간격 띄우기 하겠지. 면의 간격 띄우기 할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뭐 할 거야? 마이너스 26을 입력을 하겠지. 그렇잖아요? 네. 솔리드 에디트 F5. 그 다음에 이제 요면을 툭. 네, 이게 이렇게 선택되죠. 그래서 제가 이 상태로 안 해, 잘. ESC 다시 VS 2D 와이어프레임. 네. 솔리드 에디트 F5. 자, 요면. 제대로 선택됐고요. 그 다음에 엔터. 마이너스 얼마? 26.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VS 2D 와이어프레임. VS 2D 와이어프레임. 자꾸 왜 이래? 2D 와이어프레임이 아니지. VS 컨셉. 제가 잘못 입력해놓고 왜 이러고 있냐고 하고 있네요. 오늘따라 지금 제 정신머리가 어디 간 거지? 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26mm 이렇게 튀어나온 거죠. 이게 뭐 해주면 돼? 이제 나머지는 위에 나이로 합쳐주면 끝난다. 그러면 완성. 나머지는 뭐예요? 잘 그려졌나 확인만 하면 되겠죠. 물론 이제 실제 시험 때는 확인을 못 하겠죠. 내가 잘못 그린 것도 잘못 그린 대로 그냥 인정하고 가야지. 그러면 이제 감점이 되고 틀리게 되겠죠. 실제 시험 때는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저걸 실수하지 않게 완벽한 실력을 갖추는 것 자체가 이제 중요한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돌려놓고 VS 2D 와이어프레임으로 돌려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와야겠죠. 척 와서 3P 이상한 선들, 여기 바닥에 있는 이상한 선들은 델리트 지워버리고, 자, 3P 헷갈리니까 여기 끝점 잡고,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여기 요 코너네요. 요 코너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오각형의 요 코너 잡고. 자, 그리고 이제 정답 띄워야겠죠. 정답 띄워서 이제 LI 요선 선택하고 엔터. 자, 그러면 이제 158.2192 158.2192 정확하게 일치하네요. 자, ESC로 명령 취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볼륨 VO value ME. 자,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자, 그래서 565-876-8170 565-876-8170 예, 정확하게 지적도 일치하게 나옵니다.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근래에 많이 하는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익스트루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서브트랙트, 뭐 인터섹트, 뭐 아니면은 이제 유니온, 뭐 이런 이제 연산 명령, 불리한 연산 명령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자꾸 형상을 생성 아니면 빼기 이걸로만 형상을 만들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솔리드 에디트 명령은 편집을 하기 위한 명령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 때 오히려 솔리드 에디트를 사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자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요새. 그래서 어떤 각도로 면이 기울어져 있다든가, 이거 꼭 그 각도마에 선을 그려서 잘라낸다든가 빼낸다든가 그러지 않아도 솔리드 에디트 가지고 뭐 조정을 해가지고 그 각도를 막 구현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요런 스킬들을 좀 익혀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토캐드에서 3D를 다루는 능력 자체가 좀 더 향상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이제 비단 오토캐드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나중에 이제 오토캐드에 3D 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3D 캐드로 넘어가서 거기에 또 적응을 하시게 되면
이런 방식들이 거기에서 또 녹아 들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이제 녹아 들어가가지고 응용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좀 갖춰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11월 달 모든 이제 CAT 1, 2급 문제 풀이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